제가 전에 이제 걷기 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도 그 걷기 운동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걸으면 나한테 과연 이롭게 걸을 수 있을까?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해 몸을 좋게 할 수 있을까? 진료실에 오는 많은 환자분들이 아직도 어떤 운동을 하시면 걷기라는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전체 환자의 한 절반 이상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들은 뭐 헬스장에서 헬스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요가 같은 뭐 필라테스 하는 분들도 간혹 있고, 아무튼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특히 이제 연령대가 올라가면 50대 이상 올라가면 이제 걷기라는 대답을 제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전신을 쓰는 거를 조금 피하고 뭔가 쉽게 운동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당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쉽게 선택하는 게 걷기가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걸었는데 왜 병원에 오느냐 이거죠. 건강하려고 걸었는데 왜 허리가 아프고 골반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해서 또 발바닥이 아프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병원을 찾아오는데, 제가 그 하는 얘기가 있죠. 걷기도 운동으로 걷는 거나 하고 일상생활에 그냥 활동용으로 걷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운동을 위해서 걷기를 하려 그러면 뭔가 좀 정신적으로 집중을 좀 하셔야 돼.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뭐 "야 너 어디 밥 먹으러 와. 어디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걷는 거는 그건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뭐 가지러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는 운동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일상생활이고, 운동으로서의 걷기는 첫째, 자세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예. 등을 구부린 상태에서 걷는 거하고 등을 펴고 걷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죠. 첫째, 등을 펴라 그랬고요. 두 번째, 이 무릎의 높이가 평상시 높이보다 최소한 5 센티 이상 높게 들으셔야 돼. 그냥 터벅터벅 걷는 게 아니라 무릎을 살짝만 들어 주는 거죠. 음. 살짝 보여 드리면, 그냥 이렇게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여기서 쪼끔만, 남의 그 뭐 보통 이게 무릎을 들고 걸으라 그러면 "아 그거 남들이 보면 창피하지 않냐?" 그러는데, 남들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한 5 센티나 5 센티 정도만 들으라는 거죠. 평상시 걷는 거에서 살짝만 높게 들으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평상시에 그냥 걸을 때는 이 발의 모양이 좌우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체중의 중심이 안 잡히거든. 근데 한 5 센티만 들으면 무릎이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착지할 때 발바닥이 흔들리지 않고 착지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장점은 뭐냐면, 이 사실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무릎을 살짝 드는 동작 자체가 이 허벅지하고 이 엉덩이에 있는 골반 근육을 쓰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 더해서 세 번째로 팔을 같이 움직여 주라는 거죠, 팔을. 그냥 걸을 때는 이 팔의 진동폭이 작지만 쪼끔만 올려 주면 팔의 진동폭이 올라가거든요. 마치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서 행군할 때 하듯이 무릎을 살짝 올려 주고 팔도 같이 움직여 주라는 거죠. 물론 인제 이거를 단시간 내에 내가 운동을 양을 확 늘리겠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무릎을 90 도까지 올리는 거죠. 팔도 완전히 180도 돌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단시간 내에 운동량을 자기 목적한 걸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제 우리가 인제 운동에 대해서 그 종류를 좀 얘기를 해 보면, 첫째 인제 우리가 유산소나 무산소 운동은 잘 아시죠? 헬스장에서 걷고 뛰고 하고 웨이트 들고 스쿼트 하고 어 이런 것들은 전부 뭔가 그 근육의 파워를 길러주는 운동이거든요. 근육의 파워를 기른다는 건 뭐냐면 근육이 수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육 섬유가 수축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계속 수축을 하고 있다 보면은 근육 양이 늘어나죠. 예. 그러니까 힘은 생긴단 말이죠. 그런 운동을 우리가 교감신경 운동이라 그래요. 뭔가 긴장하고 수축하는 운동을 교감신경 운동이라 그러고, 부교감신경 운동이란 건 뭐냐면 근육을 이완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육을 이완하는 거를 운동으로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근육을 이완하는 운동을 안 하고 근육을 수축하는 운동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육이 딱딱해져요. 건강한 근육은 어때요? 이완과 수축이 되는 근육이 건강한 근육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초음파로 근육을 딱 대보면 이완되고 수축이 잘 돼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근육들은 우리가 그 먹는 고기가 마블링이 쫙 보이잖아요. 그거 아주 깨끗하게 선명하게 보여요, 초음파에. 맛있는 고기죠. 마블링이 쫙쫙 해서 깨끗하게 아주 신선한 고기. 근데 만약에 이게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근육도 뭐 흐물흐물하거나 아니면 근육이 너무 긴장돼 있다. 그런 사람들을 초음파를 갖다 대면 근육이 뿌해요. 예. 근육이 뿌옇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환자들한테 이런 얘기할 때 제일 쉽게 어필하는 게 말이 뭐냐면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 들어올 때 30 분에서 45분 정도 뛰잖아요. 요 30-40 분을 뛰기 위해서 그 선수들이 바깥에서 몸 푸는 시간이 얼마냐. 최소한 1 시간, 2 시간 이상 몸을 푼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선수들이 게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리치료사나 운동치료사들이 근육을 그동안 게임 뛰면서 뭉쳤던 근육을 한두 시간 또 풀어 주거든요. 결국은 30-40 분의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선수들이 나머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부교감 운동, 몸을 풀어주는 시간은 얘 시간의 거의 3 배, 4 배를 소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 이 파워풀한 운동을 만약에 30 분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풀어주는 시간은 최소한 2배 이상은 가야 된다는 거죠. 음.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해요. 그러면 환자분들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당신은 조기 축구를 하고 등산을 하고 워킹을 하고 마라톤을 했는데 그건 다 좋은데 그 앞뒤에 몸 푸는 시간은 얼마나 했냐?" 물어보면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근육이 이완되고 수축되고 이완되고 수축돼야 근육이 건강해진 근육이라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근육을 이완하는 운동을 안 한다는 거죠. 어. 여기서 맹점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과격한 이 격렬한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완하는 운동을 더 많이 최소한 2 배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근육에 손상이 없고 관절에 손상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손목이 아픈 사람이 손목 근육이 여기가 있을까요? 손목 근육은요 이 팔에서 시작해서 손가락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근육이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근육이 이완이 됐다 수축하고 이완이 이렇게 수축되는 사람들은 손목이 아프질 않은데 우리가 마우스를 계속 한다든가 핸드폰을 계속 하다 보면 근육이 이 미세한 동작도 근육을 계속 수축을 시키거든요. 이게 오래되면 근육이 이완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기를 만져보면 딱딱한 밧줄 같은 게 만져집니다. 튕겨져요. 기타 줄처럼 팅팅팅 튕겨요 근육이. 왜 그러냐면 근육이 계속 수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완이 안 되고. 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제 신경을 눌리는 걸 풀어 주게 되면 바로 풀어지는데 아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질병은 어디서 생기냐면 교감신경이 과도할 때 생깁니다. 교감신경이란 건 뭐냐면 위험이나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신경인데 얘가 지나치면 병이 돼요. 오래되면은 물론 누가 적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전을 하지만 이게 너무 지속되게 만성으로 시간이 지속되게 되면 몸이 지치겠죠. 몸이 지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화가 안 될 때 병원에 가면 소화제를 주잖아요. 무슨 약을 줄까요? 교감신경약을 줄까요? 부교감신경약을 줄까요? 부교감신경약을 줘요. 거의 모든 질병은 교감신경 때문에 오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누르는 부교감신경약을 준다고 그랬죠. 예. 소화제도 그렇고. 음.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인제 그 뭐 심장 고혈압이 생겨도 교감신경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 혈압도 낮추는 약은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약을 준단 말이죠.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은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올려주는 약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광이 오줌을 못 참고 막 경련을 일으켜서 자주 화장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부교감신경을 조절해 올려주는 약을 처방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의사들이 자기네들은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약을 처방하면서 환자한테는 교감신경 운동을 하라 그래요. 넌센스죠.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이 얘기하면 조금 뭐 여기 또 많은 의사들이 나 또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지만 사실이 그래요. 의사들 자신도 그래요. 자기가 병든 사람 의사들도 부교감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자기가 먹는 약은 부교감 약을 먹으면서
부교감을 살리는 운동을 할 생각을 못 한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라. 오늘 저기 네. 노화 예방하는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왜 이게 제가 말이 이쪽으로 갔냐면 결국은 건강하려 그러면은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근육도 힘이 있고 힘이 생기려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완됐다가 수축할 때 힘이 더 나오는 거거든요. 요 상태에서 수축하는 것보다 늘어났다가 수축하는 게 더 파워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은 뭐 심지어 뭐 클라이밍을 한다든가 더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이 못하는 과격한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갱년기가 지나가게 되면 과격한 젊었을 때 하던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데미지가 와요. 왜? 이제는 관절이나 호르몬이나 근육의 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노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걷기가 사실은 제일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맹목적으로 걷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1 시간을 4 킬로당 시속 4 킬로를 걷는다 그러면은 15 분에 1 킬로를 걷는 거잖아요. 그럼 30분 정도 걸으면은 2 킬로 걷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인제 1 킬로에 한 1,500보 걸으니까 3,000보 정도 걸으면은 2 킬로 걷는 거거든요. 그 정도 걷고는 사실은 이 환자분들이나 고연령대 50 대 60대 그 이상 분들은 지속 안 하는 게 더 좋다. 좀 쉬었다 하시라는 거죠. 왜? 기운이 딸려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팔을 흔든다든지 무릎을 들고 운동을 하면서 걸으면 30 분을 채 할 수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도 아마 30분 동안 이렇게 행군을 하면 우리가 군대에 가서 행군을 하면 30분 동안 행군하면 힘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가볍게 하는 거하고 이 팔다리를 높게 걷는 거하고는 거의 칼로리 소모가 비슷해요. 그 정도로 운동이 많이 되고 또 강조하지만 등을 피라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몸의 중심은 척추다. 우리 몸을 세 등분한다 그러면은 목, 경추, 등, 허리로 나눈다 그랬는데 이 팔을 왜 운동하라 그러냐면 팔하고는 어디가 가깝죠? 심장. 폐하고 심장이 가까워요. 그래서 이 팔을 움직여 줘야 폐하고 심장이 연관이 되고 우리가 왜 다리를 왜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다리를 들어야 이 배 근육도 긴장이 되거든요. 긴장이 되면은 이 복부의 장기가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우리가 교감신경을 운동을 하지만 부교감적인 것도 같이 이렇게 효과를 보려 그러면은 등을 펴고 팔도 흔들고 무릎도 살짝 들고 요렇게 걸으셔야 된다는 거죠. 인제 많이 걸었는데 발바닥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족저근막염.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 착지할 때 발의 체중이 균등하게 안 실리기 때문에 그런 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단순하게 그냥 '걷기가 운동이 아니다. 걷기가 노동이다.' 이렇게 하면은 인제 반기를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말뜻은 뭐냐면 이왕에 30 분이든 1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운동하는데 '내 몸에 좋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인제 그 밸런스가 중요하다. 그 교감과 부교감의 밸런스, 근육의 이완과 수축의 밸런스 그다음에 전신의 운동의 밸런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다른 운동을 할 줄 몰라서 걷기로 내가 운동을 하고 싶을 때는 또 얘기하지만 등을 펴고 팔을 흔들고 무릎을 살짝 들어서 전신 관절을 어깨, 고관절, 무릎 다 쓸 수 있는 그런 걷기를 하셔서 이왕에 시간 내서 하는 운동, 내 몸에 이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을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또 걷기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네.